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이 두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입니다. 온갖 소문과 예측은 잠시 접어두고 이 둘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죠. 이건 트자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인 흐름과 근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뭐랄까, 같이 현상을 해부하고 그 구조를 비춰보는 거죠. 끝까지 함께 가시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하는 미스터리에서 출발해서 두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비교해보고 마지막에는 아주 현실적인 10초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요즘 파이 커뮤니티에서 정말 난리잖아요. 프로젝트 제네시스라는 말. 도대체 이게 뭔지 그 소문의 진원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진짜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번개 버튼을 눌러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프로젝트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업데이트 소식이 아니에요. 와, 드디어 이 답답한 유리벽이 깨지는 건가? 하는 거의 집단적인 희망의 신호 같은 거죠. 바로 이 숫자를 보면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추정 사용자가 무려 5,500만에서 6천만 명.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엄청난 기대를 낳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의 이 정체 상태가 주는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유리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이 폐쇄형 메인넷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는 뭘 주고받을 수 있는데 바깥 세상이랑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작은 찌라시 하나만 돌아도 커뮤니티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프로젝트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변화가 그냥 커뮤니티의 설레발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건지 그 전략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양에서 질로의 전환. 보면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핵심 그룹부터 골라서 옮기는 선별적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블록체인의 규칙을 못 바꾸게 잠그는 프로토콜 잠금, 마지막으로 총 발행량을 확정하는 공급량 확정. 이건 그냥 버그 잡는 수준이 아니고요. 판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대상이 일반 유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그룹,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 집중한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뼈대인 노드 운영자, 혈액을 돌게 하는 생태계 개발자, 그리고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체계 같은 핵심 유저들. 어때요? 그냥 사람 많이 모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진짜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라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이 가리키는 딱 한 가지 통찰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수천만 명보다 진짜 열심히 활동하는 수십만 명이 실제 경제를 만드는데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죠. 이 말을 보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이건 단순한 땜질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사용자만 모으던 1막이 끝나고 진짜 가치를 만드는 2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어른이 되겠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너무 붕 뜨면 안 되잖아요. 현실 체크 한번 해야죠. 공식 로드맵을 보면 오픈 메인넷으로 가려면 기술, 사용자 목표, 그리고 경제 상황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제네시스라는 건 어쩌면 공식 용어가 아니라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부르는 커뮤니티의 애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거대한 몸집을 다듬어서 제도권으로 가려고 하는지 봤잖아요. 근데 시장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온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모든 걸 관통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검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증 절차를 통과한 토큰은 그렇지 않은 토큰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 검증 과정이 까다롭고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마치 한정판 스니커즈에 붙는 정품 인증서 같은 거죠. 그 인증서 자체가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외 시장,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걸 보면 가격이 아주 제멋대로예요. 몇백 원 얘기도 있고 몇천 원 얘기도 있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해진 가격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그 지점에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생생한 현장인 거죠.
그래서 다들 지금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은 언제 연결되는데, 검증은 언제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특히 저 ITLX 지갑 연결, 저게 딱 되는 순간이 상상 속의 가치가 진짜 현금화될 수 있는 현실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링크가 참 영리하다고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4시간마다 채굴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람을 계속 붙잡아두는 효과가 엄청나요.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아, 내 자산이 쌓이고 있구나 하는 소유감이 생기고 계속 첨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냐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각자 어떤 무기를 가졌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이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역사와 커뮤니티가 힘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검증된 소수라는 희소성과 즉각적인 보상이 매력적이지만 아직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 위험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죠. 결국 하나는 기다림의 가치를,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증명의 가치를 시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심플하고 리스크 없는 전략 하나를 짜봅시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10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 프로젝트들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10초 정도라는 거죠. 사실상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그럼 20초를 투자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뭘까요? 대박 수익? 아니요. 그건 보장할 수 없죠. 우리가 얻는 건 바로 미래에 대한 옵션입니다. 나중에 이 프로젝트들이 진짜 대박 났을 때, 아, 그때 나도 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보험에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두 개 다 해보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 네 가지 원칙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개인 간 거래는 무조건 100% 자기 책임입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둘째, 오늘 얼마 올랐네, 내렸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지갑 연결 같은 핵심 인프라가 완성되는지를 보세요. 셋째, 그냥 습관처럼 꾸준히 하세요. 마지막으로 남들 인증샷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채굴 기록을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굳이 하나를 고를 필요가 있을까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잠재적인 가능성은 양쪽에 다 열려 있다면 둘 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물론 최종 결정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